지난주에 영국의 총리가 키어 스타머로 바뀌었죠. 이 사람은 영국의 국회의원인 웨스트민스터나 다보스 포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런 BBC 기자의 질문에 다보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죠. 그 해당 영상 짧게 보고 갈게요. You have to choose now between Davos or Westminster. Davos. 키어 스타머는 웨스트민스터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국회는 너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며 고함만 지르는 곳인데 다보스 포럼은 미래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실제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인터뷰에서. 이 발언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그 세계경제 포럼의 의제에 철저하게 따르는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작년, 그러니까 이제 2023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소개해드리면, 작년에는, 2023년에는 당시 영국 총리였던 리시 수낙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총리가 이곳에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영국이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영국 정부가 바뀔 경우 영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뭐, 충성맹세 하는 거죠. 충성맹세, 다보스 와서 충성맹세 하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기후변화, 그거 하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충성맹세 하는 거고, 뭐, 리시 수낙도 2023년에는 안 왔지만, 뭐, 다보스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뭐, 세계경제 포럼의 노선인 그 기후변화,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어젠다를 열심히 추구했어요. 리시 수낙도. 안 한 게 아닌데, 키어 스타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그거보다 더 하겠다. 이런 걸 어필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리시 수낙도 손목에 이제 카발라의 부적인 레드 스트링을 하고 나온 충실한 하수인인데 왜 굳이 리시 수낙을 퇴임시키고 키어 스타머를 총리로 앉혔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영국 총리 교체는 정권 교체라는 어떤 정치 이벤트, 쇼를 통해서 대중의 불만을 컨트롤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보다 더 자신들에게 충성 경쟁하도록 만드는 일루미나티의 전형적인 국면 전환 방식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방식을 시행하는 데는 이제 내각제가 가장 좋죠. 내각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는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은 저들의 도움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꽤 긴 시간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은. 그리고 이제 막상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올라가면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저들에게 충성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들이 요구하는 어젠다를 그대로 따르면 이제 국민들에게 자국민한테 미움을 받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건 완전히 나보고 매국노대라는 건데 이런 건 진짜 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제 대통령을 도움을 봐서 됐어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어떤 얘네들이 요구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뜸들이면서 소극적으로나마 저항을 하기도 하고 할 텐데 대통령제에서는 이렇게 어떤 소극적 저항 뭐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말을 안 따르더라도 바로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임기가 이제 보장되니까. 근데 내각제는 아주 편하죠. 말 안 들으면 바로 조기 총선에서 그냥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각제는. 근데 대통령제는 이제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더 어렵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대통령제에서 이제
탄핵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뭐 여론을 조성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 많이 들어요. 자금이 들고 또 피곤한 작업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제보다는 얘네들이 내각제를 선호해요. 내각제를. 그러니까 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영국의 총리는 지금 4번이나 바뀌었어요. 4번. 보리스 존스, 리즈 트러스. 이 여자는 뭐 한 40일인가 총리하고 날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리시 수낙 2번. 그 다음에 이제 키어 스티머. 지금 2년 동안 총리가 4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가 얼마나 그 얘네들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편한 제도인가.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어떤 하수인들을 그 동원해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한국도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들을 자꾸 만들려고 얘네들이 하고 있죠. 좀 우려스럽고 다시 이제 키어 스타머와 리시 수낙으로 돌아와서 리시 수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영국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폭등, 이주민 폭증 등의 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영국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정권 교체라는 이벤트를 통해 투표했으니까 바뀔 거야. 이런 느낌을 줌으로써 대중의 불만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번 정권 교체를 시행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키어 스타머가 계속해서 자기는 더 열심히 글로벌 어젠다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필해 왔잖아요. 세계경제 포럼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뭐 이쯤에서 한번 얘로 바꿔봐야겠는데? 이렇게 이제 한 걸로 보여요. 뭐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키어 스타머도 뭐 일루미나티 입장에서 잘 못하면 뭐 언제든 날려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또 교체할 수 있죠. 이 내각제 하에서는 뭐 그런 어떤 하수인의 예도 불가하고 물론 이제 얘가 솜씨 좋게 잘하면 뭐 토니 블레어나 앙겔라 메르켈처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간 이제 이런 이유로 일루미나티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는데 그 여기서 다시 키어 스타머가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발언을 조금 더 인용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의 반대인 청정 에너지 동맹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열심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어 스타머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한 말인데 그 오펙 같이 석유 수출 기구처럼 그거랑 정반대되는 청정 에너지 동맹 이걸 만들자. 이게 내 아이디어다. 이런 말도 얘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 총리가 되기 전에 노동당 대표일 때부터 풍력과 태양열 같은 녹색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펙과 유사한 글로벌 녹색 동맹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영국 총리로 취임한 만큼 앞으로 영국에서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이고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현재보다 더욱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뭐 한국도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키어 스타머가 말했던 오펙과 비슷한 글로벌 녹색 동맹을 만들어서 여기 참여해라, 여기 가입해서 돈 내라 이렇게 이제 윤석열 압박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네요. 키어 스타머는 세계경제 포럼뿐만 아니라 3극위원회, 이 3극위원회 멤버기도 한데 이 3극위원회 아실 거예요. 그 데이빗 로펠러랑 즈비그니 브레진스키가 1973년에 만든 조직이죠. 그러니까 세계 극, 미국, 유럽, 아시아 이 3극의 금융 및 산업, 정치 엘리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문제를 관리하고 합의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3극위원회 로고예요. 이 로고를 분해하면 이렇게 6이 나오죠. 이건 상극위원회 홈페이지인데 이 키어 스타머가 상극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상극위원회 멤버로 소개돼 있어요. 홈페이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 사람도 상극위원회 멤버고 이 키어 스타머의 이름이 상극위원회 명단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이고 이건 2017년에 런던에서 열린 상극위원회 회의 때 참석한 키어 스타머 사진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키어 스타머예요.
키어 스타머는 총리가 된 직후 전 정권이 추진했던 영국에 들어온 난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얼마 전에 선언했어요. 며칠 전에. 총리 되자마자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영국에 지금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리시 수낙이 그 이제 보수당이니까 그 이 난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버리겠다. 르완다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난민 심사를 하게 하겠다. 르완다에다가 그 대가로 5천억 주고 이런 거를 이제 리시 수낙이 추진했는데 이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되자마자 그거를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 이주민 수용 이런 거를 다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의 표명이죠.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 보수당의 리시 수낙이 물러나고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 정치 쇼와는 상관없이 일루미나티의 글로벌 어젠다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3급 위원회를 만든 데이빗 록펠러와 즈비그니 브레진스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3급위원회가 탄생하기 4년 전인 1969년에 즈비그니 브레진스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조직된 삶의 기본 단위로서의 국민 국가는 더 이상 주요한 창조적 힘이 아니다. 국제은행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국민 국가의 정치 개념보다 훨씬 앞선 방식으로 행동하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 위에 글로벌 금융자본 일루미나티가 있다. 일루미나티가 개별 국가들보다 훨씬 앞선 방식으로 행동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죠. 1969년에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그리고 이어서 데이빗 록펠러의 발언을 소개하면 이 데이빗 록펠러가 2003년에 그 회고록을 하나 출간했죠. 메모리즈라고. 이 회고록에서 그 데이빗 록펠러가 쓴 구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비밀 도당의 일부라고 믿으며 나와 내 가족을 글로벌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욱 통합된 세계 정치 및 경제 구조, 즉 원 월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다. 만약 그것이 혐의라면 나는 유죄이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